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K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울특별시는 2017년 도로 분진 청소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기존 물청소 방식에서 분진 흡입 방식으로 도로 청소 방식을 대대적으로 전환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분진 흡입 차량 30대를 우선 도입해 각 자치구에 지원하고 분진 차량 45대를 더 구입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습니다. 이 분진 차량에는 특수 필터가 장착돼 도로 위의 미세먼지는 최대 98.3%, 초미세먼지는 최대 98.2% 걸러내 보다 맑은 공기를 내보냅니다. 앞으로 분진 차량 75대가 모두 도입되면 연간 120만 킬로미터의 도로를 청소해 토사 3,846톤, 분진 372톤을 수거할 수 있게 됩니다. 대전 세종연구원은 희망정책포럼과 공동으로 정책엑스포 2017을 오늘부터 이틀간 개최합니다. 지난 2015년 처음 시작된 정책엑스포는 대전과 세종의 시민중심 시정을 위한 정책개발 및 발굴을 위해 기획됐습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정책엑스포 2017은 미래 먹거리 지방분권, 시민 행복을 키워드로 진행되며 첫날은 세종 미래 먹거리와 신성장 동력, 지방분권형 개헌 등의 주제로 5개 세션 토론이 진행됩니다. 또한 둘째 날에는 시민주권도시와 시민운동,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자치 분권, 사회통합정책 등 총 18개 세션 토론이 진행됩니다. 도내 마을기업 100개 가운데 11%가 문을 닫을 정도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결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을 공동체 활성화와 마을 수익 창출 등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마을 기업들이 운영난에 문을 닫거나 저소득에 시달리고 있어 맞춤형 활성화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마을 기업 100개 가운데 지난해 말까지 연소득 1,000만 원 이하의 11개 마을 기업이 문을 닫았습니다. 2016년 말 마을 기업의 연소득 소득 분포를 보면 1,000만 원 이하 11개소, 1,0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29개소 등 5천만 원 이하 소득을 올린 마을 기업은 전체의 40%에 달했습니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2016년 마을 기업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마을 기업들은 판로 확보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습니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규모가 작은 마을 기업이 상품의 생산과 더불어 판로 확보까지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마을 기업의 판로는 직거래, 지역행사 참여, 인터넷 상거래, 로컬푸드 판매처 등이 있으나 개별 마을 기업에서는 다양한 판매처 확보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을 기업 구성원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농식품인력개발원 김종국 박사는 마을 기업은 기존의 유통망을 통해서는 일반 기업과 경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거래 장터, SNS 활용 등 차별화된 판로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완주군 마더쿠키의 강정래 대표는 판로 확보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학수 도의원은 도 차원의 지원과 개별 마을 기업의 자주적 노력이 더불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도에서 도와줘야죠. 그 대신 마을 기업을 하시는 주민들도 정말 내가 만든 이 제품이 내가 먹고 우리 자식들이 먹어도 몸에 유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경제통상진흥원은 올해부터 마을 기업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 마을 기업들이 판로를 개척하는 데 공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등에 입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온 오프라인 판매가 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K랜 한결입니다. 현재 전북 도내에는 2,600여 개의 의류수거함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이 중 대다수는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되어 있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김민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지역 주택가 곳곳에 무단 설치된 의류수거함들이 쓰레기 투기장으로 전락하는가 하면 흉물로 방치돼 시민들의 원성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도로법 제61조 제1항은 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전북도 내에는 2,602개의 의류수거함이 설치돼 있지만 이 중 대다수는 도로법이 규정하고 있는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불의 돕기와 환경보호 용도일 것이라는 우리 도민의 의식과 달리 현실은 사설업체 많은 배만 불리고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복지단체 등이 설치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개인 사업체들이 점용 허가도 없이 불법으로 설치 운영한 사례도 비일비재합니다. 또 의류수거함 주변에 쓰레기가 적치되면서 도시의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무분별한 설치로 인해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도 불편을 끼친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각 지방자치단체가 의류수거함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없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영배 전북도 의원은 의류수거함의 종합적인 문제점을 짚어본 결과 의류수거함 관리는 관리 업무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관련 부서의 다원화로 주관 부서의 부재에 기반한 것이라 생각한다며 전북도의 효율적인 처리 방안에 대해 요구했습니다. K랜 김민아입니다. 전북 군산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31%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에 특별 영치팀을 가동해 체납 차량을 중심으로 집중 영치 활동에 나섭니다. 보도에 유희광 기자입니다. 전북 군산시가 오는 23일 징수과 공무원들로 꾸려진 특별 영치팀을 가동, 고질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합니다. 징수과 공무원 23명은 세계조를 편성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 중이거나 관내 운행, 타시도 차량 가운데 자동차세를 4번 이상 체납한 차량을 중심으로 집중 영치 활동에 나서게 됩니다. 특별 징수기관을 별도로 설정해서 그때는 전 직원이 같이 참여를 해서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납부하시는 세금으로 우리 재정이 잘 확충이 되고 우리 군산시 살림이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는 번호판 영치 활동에 앞서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 내역을 비롯한 납부 방법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향후 자동차세를 한 번이라도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도 체납세 납부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군산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지난 2월 20일 현재 53억 원에 달해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31%를 차지 지방재정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한편 군산시는 자동차세를 2번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연중 상시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단속반을 운영해 12억 원의 체납액을 거둬들였습니다. K랜 유희광입니다. 전북 남원시가 새봄을 맞아 오늘을 우리 손으로 함께해요. 클린 남원 만들기의 날로 정하고 일제 대청소를 실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4천여 명이 참가하여 23개 읍면동 지역에서 대대적으로 펼쳐졌습니다. 동에서는 구석진 곳과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대청소를 했으며 읍면 지역에서는 농경지 주변에 버려진 영농 폐기물을 비롯하여 산과 하천 등에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를 집중 수거했습니다. 시에서는 청결의 날을 매월 1회 셋째 주 목요일로 정해 11월까지 시청, 읍면동, 유관기관 단체, 시민 등과 함께 청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인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1,685명이 11월까지 청소 및 모니터 요원이 되어 쓰레기 불법 투기 사항이 발생하면 환경과에 신고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K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